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중 책임 뭐예요? 누가 증명 책임을 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거 하려면 일단은 뭐부터 알아야 되면 통설부터 알아야 돼요. 통설. 이게 통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특허의 발생 요건이랑 장애 요건이랑 나눠가지고 발생 요건은 출원인이 증명하고 등록받은 이후에는 특허권자가 증명하는 거고, 장애 요건은 그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심사관이랑 무효심판 청구인 이 사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통설이에요, 통설. 아시겠죠? 여기 중에서 판결 내가 뭐가 있냐면 여기 중에서 포인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공지 요거랑 발생 요건 중에 33조가 있거든요. 특파권자 발명자가 누군가? 아시겠죠? 요거 포인트 두 개예요. 포인트 하나 공지, 포인트 둘 무권리자. 요거 두 개를 이제 챙기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 밑에 짜잘짜잘한 판결 내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 한번 읽어보시고, 비밀 유지 의무는 그 상대방이 지는 게 아니고 출원인이 진다. 출원인 특허권자가 진다. 그죠? 요런 판결 내들이 있으니까 이거 알아보시고. 됐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공지랑 발생 요건 중에 33조가 있는데 요거 두 개 포인트예요. 이제 공지 한번 볼게요. 공지는 누가 증명 책임 진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에? 공지라는 거는 신규소년 진보성에서 이게 사실인정의 문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애초에 사실인정 문제랑 법률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인정 문제는 증명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법률 문제는 증명책임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인정 문제니까 증명책임 문제가 된다. 증명책임은 부정하는 당사자에게다. 그러니까 심사관한테 있다는 거예요. 심사관이나 무효심판 청구인. 출원 단계에서는 심사관,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인. 근데 불료증 사실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증명되어야 된다. 불료증 사실은 증명 안 돼도 되잖아요. 증명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자백하거나 현저한 사실. 이 경우에는 증명 안 해도 인정해 주잖아요. 아시겠죠? 이걸 빼고서는 증거로 인해 가지고 증명돼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출원 단계에서는 심사가, 등록 이후 단계는 무효심판 청구인. 근데 이게 입증 책임 수정이 왜 필요해요? 아니 입증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입증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민사소송에서 나온 거잖아요. 민사소송은 그러니까 그 민사소송은 딱 그거거든요. 이게 법관이 있고 여기 당사자 A, 당사자 B가 있어요. 약간 그 표정도 이렇게 딱 굳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이렇게 굳어 있고, 이 사람도 화나 있어요. 화나 있다. 이 사람도 화나 있어요. 이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다 표정 굳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송이잖아요. 근데 우리 출원 절차는 어때요? 의견 교환 절차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딨냐?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소송 절차고, 이렇게 엄근진하는 거는 소송 절차고, 우리는 뭐예요? 출원 단계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긴 변리사, 여긴 심사관. 네, 안녕하세요. 무슨 심사관님? 아, 잘 지내죠?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죠? 이게, 이렇게 딱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한 다음에. 근데 이번 건에서 어디를 제가 보정하면 될까요? 거기가 이제 좀 진보성이 없군요. 이런 걸 좀 제가 보정해가지고 보정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입증 책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의견 교환 절차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당사자 A, 소송 당사자끼리 의견을 교환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끼리? 에? 이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변리사랑 심사관은 끈끈하게 의견을 교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완화를 해요? 어떻게 완화를 하냐면 이제 사실의 추정과 번복으로 완화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있고, 이게 출원 단계, 등록 이후 단계로 발현이 돼요. 서류철 금반원이 뭐예요?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이게 약간 쓰는 사람들만 쓰는 용어거든요. 보시면 이거 근데 답안지 있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요거 정철 교수님만 쓰는 용어예요. 서류철 금반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서류철 금반원이나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번복으로 이게 발현이 되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이 의식적 제외 있잖아요. 출원 경과 금반원.
이렇게 발현이 돼요. 아시겠죠? 뭐 서류처리 금반원이라는 게 용어가 있는데 그게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번복, 등록 이후 단계는 출원 경과 금반원으로 발현이 된다. 사실상 추정과 번복이 뭐예요? 이게 완화를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의견 교환 절차니까 공지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완화를 하자. 그래서 완화를 하는데 요거가 중요한 거. 넘어서 단순히 배경 기술 또는 종래 기술, 그러니까 명세서에 종래 기술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써 있는 걸 넘어서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를 하면 공지를 사실상 추정한다. 아시겠죠? 배경기술란에 배경기술란, 종래기술란에 그냥 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쓰는 걸 넘어가지고 전제부에 뭐 쓰는 거 넘어가지고 이거는 공지 그 명세서에다가 요거는 공지기술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빼도 박도 못하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사실상 추정이 되는 거예요. 공지라고 이게 입증 책임 지금 심사관이 지잖아요. 공지 입증 책임 심사관이 지잖아요. 심사관이 지는데 요거는 사실상 추정을 해는 거예요. 이렇게 명세서 쓰면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복이 어떤 때 번복이 돼요. 이러한 사실상 추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케이스 1, 2가 있어요. 출원 당시 요게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회사 내부만 알고 있던 기술 아시겠죠? 요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실제 판례에서는 요거 출원 당시에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번복이 됐어요. 볼게요 한번.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상 추정과 번복, 그러니까 출원 단계에서 서류적 금반원이 발현된 거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 서류적 금반원이 발현이 어떻게 돼요? 이걸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에스토펠 그 출원권과 금반원 의식적 제외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얘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얘는 번복이 된다. 얘는 번복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입증 책임 완화로서 사실상 추정이 번복가 되는데 이 두 번째 논점은 뭐예요? 이 출원경과 금반원 있잖아요. 등록 이후 단계의 출원경과 금반원이 이게 등록 이후 단계의 출원경과 금반원이 출원 단계에도 적용이 되냐? 그다음에 요게 논점이 뭐예요? 출원경과 금반원의 적용 여부. 요거는 안 된다. 아시겠죠? 출원경과 금반원 등록 이후에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록 이후 권리범위 판단할 때만 쓰는 거고 심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번복으로 이제 서류적 금반원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검토는 뭐 실체적 정의와 요거 키워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분류중의 사실에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면 이제 그 증명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관이 볼 때 이 사람은 자백했다 명세서에다가 자백을 했으면 심사관이 공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류중 사실이 자백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시면 그게 왜 어떨 때 논점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제부의 기재 뭐 그 잽슨 청구항 있잖아요. 뭐뭐에 있어서 뭐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있잖아요. A에 있어서 B인 것을 특징으로 그러면 A에 있어서 B인 것을 특징으로 했으니까 A는 자백했으니까 분류중 사실이니까 공지 사실이더라도 심사관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설 대립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뭐 1설, 2설, 3설 있고 최근 판례만 여러분들 보시면 그 뭐뭐 A에 있어서 B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A에 있어서 요거 제품 청구한 전제부 있잖아요. 그것은 공지 문헌에 있어서 B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문맥을 매끄럽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 기술 분야를 기재하거나 대상 물품을 한전하거나 그 목적과 내용 뭐 다양한 그러니까 뭐뭐에 있어서 뭐뭐인 걸 특징을 뭐뭐에 있어서 있잖아요. 이게 꼭 공지 기술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니까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실만으로 어떻게 돼요?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실만으로 공지를 자백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심사관이 증명을 해야 되고 무인심판 청구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고 그 다음에 배경기술도 배경기술도 그 명세서에 배경기술 안에 있잖아요. 배경기술 안에 뭐 땅땡땡 써요. 쓰는데 배경기술 안에 땡땡땡 쓴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공지임을 자백한 거예요. 자백하면 분류중 사실이니까 무심판 청구인이나 심사관이 증명 안 해도 인정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배경기술란에 썼다고 이게 자백이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배경기술란, 종래기술, 배경기술을 기재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심사 편하려고 하는 거다. 심사 편하려고 여기다가 배경기술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지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아까 잽스전광 전제부도 목적과 내용 막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종래기술도 그냥 심사 편하려고 갖다 써놓으라는 거지. 그게 공지되어 있다고 그걸 함을 그게 아니에요. 공지되어 있으면 요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경기술란에 써도 어떻게 돼요? 배경기술란에 썼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배경기술란에 그 발명을 썼어요. 발명 썼는데 그러면 심사관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배경기술란에 발명을 썼어요. 그러면 심사관은 배경기술란에 발명을 썼네. 그러면 자백한 거네. 자백한 거면 내가 증명을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너 진보성 흠결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요약해 놓은 게 요거거든요. 보시면 요거 자기 출원 공지성이 뭐란 말이에요. 자기 명세서에다가 배경기술을 썼는데 그 자기 출원 명세서 있잖아요. 그거를 심사 받을 때 자기 명세서에서 쓴 거를 공지로 인정받을 것인지 아시겠죠? 공지된 것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태까지 쭉 아니다. 종래에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2013-37 이걸 번복을 했어요. 바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거 내가 이제 출원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 타출원이 있어요. 거기에 종래기술란이 있단 말이죠. 타출원의 종래기술란에 있는 거는 내 자기 출원에서 요거를 공지성을 인정할 것인지 요거는 종래부터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번복하고 말 거 간에 없이 그냥 지금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시겠죠? 됐고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요거 했으니까 정리는 요거 두 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다음 요거 제가 쭉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공지라는 것은 심사관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사관이 증명을 하는데 입증책이 완화될 수 있고 입증이 완화가 어떻게 돼요?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번복으로 입증책이 완화가 되는 거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서류 출력 금반원이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서류 출력 금반원이 출원 단계에서는 제가 말 취소 그 서류 출력 금반원이 출원 단계에서는 사실상 추정과 번복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 등록 이후 단계에서는 출원과 금반원으로 발현이 된다. 이게 맞아요. 아시겠죠? 됐고 그러면 논점이 뭐예요? 출원 단계에서 출원금과 금반원이 적용이 되는지가 이제 논점이 되는데 안 된다. 됐죠? 여기까지 딱 됐고 접수청구한 전제부는 목적과 내용이 다양하잖아요. 요약한다, 이런 거 기술 내용을 기재한다, 목적과 내용이 다양하니까 접수청구한 전제부를 썼다고 해서 자백한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사관이 증명해야 되네. 심사관이랑 무효심판 청구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배경기술도 마찬가지로 심사관이랑 무효심판 청구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 됐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게 이제 판결례가 많거든요. 요거 전체적인 거는 판례 강의에서 하고 이제 요거만 할게요. 요거 뭐예요? 보시면 갑이 출원했어요. 거절을 통지를 받으니까 구성 4를 전제부로 옮겼어요. 재부수 청구한 전제부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배경기술, 종래기술을 넘어서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기재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추정이 되잖아요. 공지라는 게 사실상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특허 등록이 됐어요. 사실상 추정이 된 다음에 특허 등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일사부재리 판례고 요거는 요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봅시다. 보시면 의리 갑한테 무효시발 청구했어요. 무효시발 청구를 하고 그러면 아까 무효시발 청구인이 공지 사실에 대해 가지고 입증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의견서를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썼으니까 공지라는 게 사실상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공지를 인정한 종래기술 있잖아요. 이게 출원 전에 공지된 게 아니고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였어요. 출원 이후에 공지된 거였는데 얘가 괜히 쓸데없이 사족을 붙여가지고 아 이거는 공지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출원 당시에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거를 가지고 보시면 출원 당시 아직 공개 안 출원된 다음에 공지된 거를 얘가 공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썼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번복이 되는 거예요. 번복이 되니까 뭐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무효심판 청구인 입증 책임 지잖아요. 그죠? 사실상 추정됐다가 번복되니까 무효심판 청구인 다시 입증 책임이 되잖아요. 근데 입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각심도 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실관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큰 산 하나 넘었고 그 다음에 포인트 두 번째 33조 제가 여기다가 써놓진 않았거든요. 이게 약간 애매해가지고 안 써놓은 거예요. 33조가 발생요건 맞아요. 특허 발생요건 맞는데 그러면 이 통설대로에 따르면 그 출원 단계에서는 출원인이 입증 책임을 지고 무효심판 청구됐으면 특허권자 피심판 청구인이 이제 입증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 특허권자가 주장 입증하니까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중요해요. 요게 이제 그 가장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에서의 134호인가? 그게 가장 따끈따끈한 거거든요. 거기에 나온 거예요. 보시면 무권리자 그러니까 33조에 무효심판 청구한 경우에는 없었다. 대법원 판례는 없었는데 하급심에서는 이렇게 나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었어요. 하급심에서는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지금 난리 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3조의 그 입증 책임을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있냐 특허권자에게 있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아시겠죠? 1설 2설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법률요건 분류설이 뭐예요? 법률요건 분류설. 여기 보시면 권리 근거 권리 당사자가 권리의 장애 멸각 저지 상대방이 권리 근거 사실은 권리의 당사자가 권리의 장애 멸각 저지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지는 게 법률요건 분리설이거든요. 그럼 봅시다. 권리가 뭐예요? 여기서 권리가 뭘까? 특허권이다. 만약에 권리가 특허권이면 권리의 근거는 특허권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고 그죠? 권리의 장애 멸각 저지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특허권, 이 권리를, 법률요건 분류설에서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 33조의 무효심판 청구인에서, 무효심판을 청구를 할 때, 특허권의 근거가 되는 사실, 33조잖아요. 특허 발생요건이니까. 그거는 특허권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거고, 근데 장애 멸각 저지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무효심판 청구인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특허권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죠? 특허권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권리는 특허권이 아니고 심판 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심판 청구권이라고 해석을 해봐요. 그럼 심판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권리의 당사자. 그러니까 심판 청구권의 근거가 되니까 나는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어.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그러니까 33조에 대한 무효 사유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 그죠? 그때는 요거로 되는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 책임진다. 아시겠죠? 뭐가 맞아요? 뭐 요런 이게 그래가지고 최신 판례가 요거 나온 거예요. 무효심판 청구인에게 33조에 입증 책임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통솔이 반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주세요. 요거대로 외워주시고 삐딱선 타는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최신 판례고 중요한 판례다. 아시겠죠? 됐고